안녕하세요. 닥터애플 시청자 여러분. 산부인과 전문의 주희랑 김엽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조금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성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냄새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기성 세균이 공기를 싫어하고 냄새를 많이 나게 해요. 그래서 바람이 잘 안 통하는 속옷을 입고 있거나 혹은 생리대를 하나를 너무 오래 쓰고 있다. 그럼 당연히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생리 기간에 피가 줄줄 나오니까 그래도 피가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냄새가 이게 평소랑 다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염이 아닌 경우에도 생리 중에 냄새가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생리용품을 좀 자주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 자체를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속옷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씩 여성 청결제를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너무 자주 쓰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질 속에 유익균들이 자라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쓰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새 많이들 하고 오시죠. 그런데 깔끔해요. 깔끔하고 이제 보기도 좋기는 한데 이게 왁싱을 한다고 질염이나 외부비염증이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관리를 잘 해주면 괜찮은데 가끔 관리가 조금 소홀해진다 그러면은 인그로운데요. 모낭염, 이제 발진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왁싱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왁싱 자체가 질염을 예방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왁싱보다는 청결 관리, 통풍 잘 되게 면속옷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습하지 않게 잘 유지해 주세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털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하니까 나 있는 건데요. 맞아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없애면 또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털 때문에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레이저 제모를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흔하게 면도나 왁싱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모근이 또 자라나는 주기가 레이저 제모보다는 짧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가 좀 더 유용할 수는 있죠. 간단하게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이저 제모는 모낭을 좀 파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근 제거에 반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술을 받게 되시면 보습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배가 아프다는 게 사실은 참 모호해요. 자궁에 질환이 있을 때 아랫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냥 허리가 아픈데도 아랫배 통증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골반이 아픈데도 그걸 또 아랫배 통증으로도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질환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배가 아플 때 어떤 증상이 같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사가 있냐? 변비가 있느냐? 혹은 하열이 있는가? 분비물이 많은가? 수면 볼 때 불편한 게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보시고 만약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있다 그러면 내과 쪽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희 쪽 하열이 있거나 분비물이 있거나 방광염증 증상 수면 볼 때 짜릿해요, 배가 아파요 그런 게 있다면 산부인과 오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이 아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골반엔 장도 있고 자궁도 있고 방광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산부인과적으로는 골반염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골반염이란 세균이 자궁 내막과 나팔관 그리고 난소, 복강까지 퍼지면서 염증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염이나 자궁 경부염을 방치하게 된다면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 세균이 자궁을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골반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반염이 생기면 골반이 아프고 열이 날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골반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어요. 배가 아픈 게 가장 기본이 될 수가 있고 또 질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고 월경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열이 나거나 춥고 떨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배뇨통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관련된 증상이 있으시다면 골반염을 좀 의심하고 산부인과에 오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드물기는 한데 골반염이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골반염이 무조건 성병 때문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등의 성병으로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고도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A군 연쇄구균, 폐렴구균 등등의 성병이 아닌 균으로도 골반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험이 없어도
성병이 없어도 골반염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산부인과 왔을 때 골반염을 어떻게 진단을 내리냐면 저희가 일단 질분비물 상태를 보기 위해서 질경으로 경부 상태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는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초음파에서는 난소 쪽이나 나팔관 쪽을 좀 집중해서 보는데 그쪽에서 통증이 느끼거나 아니면 고름집 같은 덩어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골반염을 의심할 수 있죠. 뭐 아까 말했듯이 드물기는 하지만 증상이 없는 골반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CT나 MR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골반염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드물게 유착, 섬유화 등이 생겨서 난임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 참지 말고 꼭 병원에 오세요. 저희가 항생제를 복용하게 할 거고요. 항생제를 드시게 되면 균이 사라지게 돼서요. 약 다 먹고 재검사해서 깨끗하고 특별히 불편한 게 없으면 치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많이 생기니까 실제로 성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본 적 있긴 해요. 저는 옛날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성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골반염 진단을 받아왔었고 그래서 성병 때문에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질염은 불편한 게 보통 이제 외음부, 이제 안쪽 가려운 거, 분비 많은 거 이런 건데 골반염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지만 약간 열난다, 배 아프다, 분비물이 뭐 고름 같다 이러면은 골반염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생리 중 겪으시는 고민들과 왁싱 그리고 골반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좀 해결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픈 것과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